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춘 노가리 시사브리핑 뉴스 읽어주는 남자 김씨 아저씨 김동주입니다. 선거가 내일 모레예요. 나 이렇게 조금 남은지는 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빨리 가요. 시간 빨리 가. 정말 벌써 내일 우리가 막방이라고요? 네. 방송 끝나면 나는 투표하고 어떡하지? 다시 백수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오늘은 즐거운 투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조금 신선한 아이디어가 반뜨기는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뉴스로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포장지째 먹는 햄버거가 등장해서 화제랍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포장지를 먹고 있어요? 대박. 포장지가 어떻게 햄버거를 포장지째 먹고 있어요. 뭐지? 밑을 보면 포장지에다 케첩을 뿌려갖고 먹어요. 먹다 만 거야 이거. 이게 어디 얘기냐? 브라질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밥스가 식용 가능한 포장지로 싼 햄버거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버거가 포장지를 벗길 시간조차 없이 당장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포장지를 벗기고 먹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홍보는 대성공이라고 합니다. 와,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먹어보고 싶어요. 먹어보고 싶죠? 근데 나는 이 일을 좀 제기하고 싶어. 이 햄버거에 대해서. 왜요? 포장지를 벗기는 시간이 아까워서 빨리 먹고 싶을 정도 햄버거 맛있다는 건데 굳이 포장지와 햄버거 맛과의 연관관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햄버거 포장지가 더 맛있으면 모를까? 좋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뭔가 홍보만을 위한 아이디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본다 이거죠. 근데 홍보 효과가 있었으면 홍보 마케팅으로서는 그죠, 성공한 거지? 네, 성공한 거죠. 그쵸? 네.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린 선거 얘기하잖아요. 네. 선거에 이런 공약이 있어. 본 내용보다 포장이 그럴듯해. 이런 공약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포장지까지 먹고 싶다. 포장지가 건사해서 포장지를 먹고 싶은 거야. 올바른 공약은 아닐 거다. 속 안은 결국 맛이 없는데. 그런 거죠. 근데 다음 뉴스를 바로 보면 이건 진짜 아이디어인 거죠. 본 상품과 어울리는 아이디어. 그죠? 볼게요. 첫 번째는 피부 파워라는 건데 그냥 이렇게 콘센트 아니에요?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꼬불꼬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 뭐 책상 다리 밑에도 넣을 수 있고 이러죠? 뭔가 좀 아이디어가 되겠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 이게 첫 번째. 이 콘센트 맞아요? 네, 콘센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뭔가 이 자체 기능이 뭔가 다른 기능을 만나서 그러죠? 내가 지금 굉장히 막 좀 어거지 피우는 같은 느낌도 드는데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코디스라는 컴퓨터 연결선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살짝 걸어 놓는 거. 저런 좋다. 이거 있으면 책상에 하나 놓고 싶죠? 깨끗하게 깔끔하게. 49만 개가. 책상 밑으로 다 떨어져 갖고 맨날 찾으러 달아다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밴디츠라는 건데 필요한 물건을 묶어놓을 수 있는 고무줄이에요, 그냥. 매우 간단하지만 실용성이 있는. 지금 신용카드하고 핸드폰을 묶었어요.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네 번째는 칠만 사람한테 필요한 플러그라는 건데 달걀에서 노른자를 쉽게 뽑을 수 있도록 뭐 만든 거예요. 뭐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뭔가 연관관계가 있고 하지만 실용 가능하고 실용성이 좋은 아이디어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공약들은 좀 좋지만 앞에서 우리가 본 이거는 좀 본말이 전도된 공약 아닐까.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 말 하고 싶어서요. 슈퍼 와이파이 전국망으로 조기 구축하는 것을 문재인 후보가 약속했습니다. 전국 어디 가든 다 와이파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전국 슈퍼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바로 포장지 네거티브예요. 그런데 슈퍼 와이파이는 뭐냐? 지금까지 와이파이보다 훨씬 속도가 빠른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거든요. 우리 지금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와이파이를 많이 쓰잖아요. 와이파이의 좋은 점은 무료라는 거. 그리고 속도를 빨리 쓸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건데 이걸 구축하게 되면 현재 15만 원에 이르는 가계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한편 좋은 IT 일자리를 50만 개까지 창출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논리로 가능하냐면 올해 2012년 12월 31일로 아날로그 TV가 마감되고 디지털 TV 시대가 열려요. 공중파가 아날로그 TV의 전송을 중단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역폭이 남아야 무선을 쓰던 대역폭이 전파를 안 쏘니까 그게 남은 그거를 이용해서 하겠다. 좀 복잡하죠?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박영수 선대본부장이 얘기한 건데 슈퍼 와이파이는 집이나 사무실과 같이 제약된 공간 속의 와이파이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혁신적인 통신 기술이다. 데이터 속도는 전화망보다 10배 이상 빠르고 공간에 제약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통신망 서비스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비용 고율이 가능하다. 이인영 공도선대본부장도 미래사회는 네트워크에 모든 지식이 있는 지식 공유 경제의 시대로 인터넷상의 국가의 모든 지식을 모으고 토론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상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 기반이 돼야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식적인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국립중앙도서관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모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지식 베이스화해서 민간에 공개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하셨습니다. 좀 헷갈리죠? 다음 기사 보면 좀 헷갈린 거 좀 덜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상파 디지털 방송국 채널이 10월 완료도 되는데 일단은 2012년 12월 31일자로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됩니다. 그럼 현재 407에서 806MHz에 해당되는 디지털 주파수를 아날로그 종료 후에는 요만큼밖에 안 써요. 지금 806과 698 빼면은 좀 차이가 있겠죠? 뭔지 모르나? 하여튼 주파수가 이렇게 남는데요. 네. 남는 거를 이용해서 슈퍼 와이파이를 한다는겠다. 이게 조금 복잡한 논리가 좀 있는데요. 이거는 방송 주파수였기 때문에 방송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다시 활용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 이거 뭐 다른 통신사들에게 분할해서 또 국가가 임대해주면서 돈을 좀 벌어야 된다. 국가가 돈 벌어야 된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그것보다도 공익을 위한 사업에 통째로 무료로 다 던져버리겠다. 주파수를. 대신에 국민들이 정보통신망을 정말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만 해당되느냐? 하나 더 보죠. 네. 영국 역시 TV 유휴지역대에 인핸스드 와이파이들을 도입한다. 영어 어렵다. 인핸스드 와이파이. 영국도 똑같은 논리로요. 디지털 방송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아날로그 그 주파수 대역이 남으니까 700MHz 대역을 인핸스드 와이파이 대역으로 하겠다. 그리고 미국은 슈퍼 와이파이로 부른다. 우리는 또 그 말을 그대로 슈퍼 와이파이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만 쓰는 건 아니다. 벌써 다른 나라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좀 중요한 걸까요? 정보? 정보통신 기술. 정보통신 기술.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 자, 두 분 토론 진행하죠. 정은우 씨? 정보통신이 우리에게 네. 왜 중요한지요? 네. 우리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 순식간에 빨리빨리 찾아봐야죠. 네. 내가 인핸스트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걸 빨리빨리 찾아봐야 하니까 모르면 계속 모르게 되잖아요. 결국은 생활의 편리함. 네, 이 생활의 편리함을 통해서 이 역사의 진보를 가져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 굉장히 중요하다. 최초로 금속 인쇄된 우리나라는 아니고 서양에서 최초로 금속 인쇄된 책이 뭘까요? 어떤 거였을까요? 서양에서요? 네. 그 목판 인쇄는 한 장 한 장 파야 되잖아. 네. 근데 금속 활자는 금속 활자를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책을 찍으면 됐잖아요. 최초로 찍힌 책이 뭘까요? 오, 이거 신기하다. 어렵다. 성경? 그렇죠. 오. 성경이죠. 오. 왜 그럼 성경을 찍었을까요? 완전 똑똑해. 왜 성경을 찍었을까요? 성경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다음에 복음을 계속 전파하려고. 이거죠. 유럽에서는 성직자가 곧 권력의 핵심에 있었어요. 그죠? 그렇지. 그러니 그 권력을 가장 쉽게 전달하고 그걸 독점할 수 있는 게 성경인 거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거야. 알아야 하는 이유가 현대에서는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 거의 80%가 넘는 청년들이 대학을 가요. 네. 예전에는 20%밖에 안 가던 대학이 권력의 핵심이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의 핵심이었다면 이제 80%가 대학을 가니 대학이 권력에서 멀어진 거죠. 그런데 새롭게 등장하는 피플 파워, 어디서 발생하느냐? 인터넷, 이동통신, 이런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흔히 트위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한 제약을 받는 것이 이 통신을 누가 가지고 누가 조율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또 권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후보가 오늘 얘기한 거는 이거 다 공익으로 던지겠다. 누구나 빠르고 쉬운 굉장히 초고속의 인터넷을,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아마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인터넷 최강국이 됐듯이 이제 스마트 최강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활도 권력도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나 너무 똑똑해지는 것 같아. 방송이 너무 좋아. 기가 막힙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역대 대선 최다 투표율은 과연 무엇인가? 지식인에 물어봤습니다. 초대 1948년 7월 22일 실시된 간선제 국회의원 선출이 99%입니다. 우와. 2대 1952년 직선제 이건 대통령 선거죠? 88%입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출마해서 됐습니다. 52년이면 전쟁 중이에요. 네, 전쟁 중에. 3대 1990년 5월 15일 날 직선제 역시 94.4%로 이승만 대통령 당선됐죠. 4대 1960년 8월 12일 실시된데 간선제 국회의원 선출 96%. 자, 5대 1963년 10월 15일 실시 직선제 85%. 1967년 5월 3일 실시 83.6%. 조금씩 떨어지네요. 71년 4월 27일 실시 직선제 79.8%입니다. 이때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이 김대중과 박정희 이게 되는 겁니다. 자, 1972년 간선제 100%. 72년이면 뭘까요? 이게 유신이죠. 이게 유신인 겁니다. 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78년 이제 간선제가 되니까 100%예요. 79년, 80년. 이때는 98.9%네요. 네, 몇 분이 몸이 아프셨나 봐요. 화장실 갔나? 화장실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13대 87년 89.2%. 다시 대통령 직선제. 14대 1992년 81.9%. 97년 80.7%. 2002년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17대까지가 됐고 우리가 이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맡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초박빙 접전 투표율이 승부를 가른다. 네, 채널 Y의 뉴스 영상으로 한번 같이 들어보죠. 승패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박빙으로 전개되고 있는 올해 대선에선 특히 투표율이 대선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역대 대선 투표율은 어느 정도였고 또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박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투표율은 역대 대선에서도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다는 것이 역대 선거에서 불문율로 여겨졌습니다. 높은 투표율은 야당 지지층이 많은 젊은이들의 투표 참여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어떤 단순 투표, 평균 투표율이 높다 낮다로 갖고서 민주당 유리하다 불리하다 할 수 없고 문제는 젊은층의 투표율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관건이에요. 역대 대선 투표율은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된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실시된 첫 직선인 1987년 대선.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국민적 관심 속에 치러진 만큼 89.1%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영삼 후보가 당선된 1992년에는 81.9%,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1997년에는 80.7%였습니다. 2002년에는 투표율이 거의 10%가 떨어졌습니다. 투표율 70.8%를 기록했던 이 선거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눌렀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2007년 투표율은 6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선 투표율이 68% 이하라면 새누리당에, 70% 이상이라면 민주통합당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79.9%. 하지만 역대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율을 적용했을 때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투표율이 70%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77%의 투표율을 목표치로 제시한 가운데 선거 당일인 19일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9도의 추운 날씨를 예고하고 있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뉴스와이 박지은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무슨 쟁점인지 다 그냥 이 뉴스로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넘어갑니다. 다음 뉴스. 아파트 단지에 웬 투표동료 현수막이 역시 투표동료 현수막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12월 19일 투표하면 행복해집니다. 네, 다음 현수막은 이게 되게 웃겨요. 공포의 투표동료 현수막 격하게 와다 소름인데 투표하지 말고 쭉 이렇게 살아요. 좀 섬찟하긴 하다. 다음. 네, 안산동 투표율 전국 1등. 안산이
항상 전국 최저 투표율로 기록되나 봐요. 그래서 안산시가 아주 막 좀 그래요. 지금 막 투표를 높이려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현수 막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다음 볼까요? 한숨 대신 함성으로 포기되긴 죽기 살기로 투표하자. 그거요. 왜 투표를 안 하는지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그리고 지금 투표하러 가볼까? 우린 충성 스타일. 충청 스타일이구나. 충성이 아니고. 네. 충청도에 걸린 건가 봐요.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면 그래서 용감한 녀석들의 박성광 씨가 이색 공약을 내세웠는데 투표율 70%가 넘으면 결혼 축가 70상을 공짜로 용감한 녀석들이 가서 불러주겠다. 이 얘기예요. 참, 뭐 제 결혼식은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렇게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하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제 친구 어제 결혼했는데 안타깝다. 안타까워요? 올 일이 없죠 뭐. 이분들이죠. 네. 자 보면. 용감한 녀석 결혼식 올려야겠네. 대박 공약이다. 용감한 녀석들 다운 공약이네요. 투표 70개월 넘기를 축하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등의 반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투표권 보장 지원을 위해서 특별 단속에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은 직장을 사업자주를 단속하겠다. 그쵸. 그 얘기죠. 네. 얘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9일 전담 직원 3개조를 구성해서 사업주가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대처하겠다. 지도 감독에도 불구하고 투표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를 밟겠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업주가 직원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대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현장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미미 정상 출근을 강요한 업체 54곳을 투표권 미보장 혐의로 고용부에 민주노총이 고발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보시는 사업자 여러분 한두 시간 정도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뭐 일은 꼭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잖아.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근데 투표할 시간만큼은 좀 주시라. 괜히 이 고용노동부의 단속을 받지 마시라. 약간 탄력 근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좀 교대로 보내주던가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더 투표소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한 500 몇 곳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투표소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요. 밑에를 좀 볼게요. 대다수의 투표소들이 학교나 복지관, 주민체육센터, 관공서, 건물, 공공시설 내에 설치되지만 다소 황당해 보이는 곳이 투표소가 마련된 곳도 있답니다. 부산에 있는 연제구 거제일동 제6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거제역 지하 1층 대합실에 마련된다고 하고요. 민간업소의 투표소가 차려진 곳도 덜어 있는데 동태찌개 식당, 치킨집, 진짜요? 네, 헤어숍, 당구장 등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목욕탕이나 가구점, 복싱체육관, 검도장, 탁구장, 세차장, 차량 정비소, 물품 보관 창고, 화랑 등에도 일부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좀 있는데 지난 4월 총선 때 제기됐던 야외 천막이나 컨테이너 투표소, 춥고 밖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없애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해서 지역에 있는 곳에다가 주겠다는 얘기고요. 특히 교회나 성당, 종교기관에 설치하는 경우는 좀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이 불편하잖아요. 거기 들어가기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완전히 이번에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소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좀 보죠. 당신의 투표소는 안녕하십니까? 총선 대비 547개의 투표소가 변경됐군요. 이겁니다. 자세하게 좀 보면 서울에서는 106개, 그다음에 경기도가 105개, 부산이 31개, 인천 38개, 경북 36개, 전남 35개 등이 변경됐고요. 처음 선거를 치른 세종시는 38개 가운데서 4곳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민원이 제기됐거나 지역개발 등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됐을 때 건물주의 사정으로 투표소 임차 계약 불가 등의 사유로 종전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투표소가 변경되면 변경 전에 투표소 입구 등의 위치 변경 안내 및 현수막, 안내문 등을 게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바뀐 장소를 안내하는 안내 도우미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게 없이 투표소가 바뀌어 있는 것 같다. 아무도 안내도 안 하고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다. 그러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식당을 어떻게 빌렸을까요? 뜻 있는 분들이 빌려주시기도 하신 거죠. 이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라.
홍보도 되겠네요. 그렇죠. 지역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굳이 나쁜 제도는 아니다.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선관위가 돈을 주고 빌렸을까요? 네, 이건 임차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의 시설을 빌릴 경우에 선관위가 임차해서 하루 동안 만약에 그 하루 동안 홍보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뭐 용역에 참여한 건가? 그렇진 않고요. 선정은 선관위가 이제 안 서베이를 해서 신청도 받고 그 부분에서 미리 이제 컨택도 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 안에 있는 곳의 중심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거리가 좀 동일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서 선정돼서 상의된 것으로 말이 되고 있습니다. 나 잘하는데? 너무 잘 알아.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알지? 디테일한데? 자, 투표소 미리 확인하세요. 인터넷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투표소 찾기 어떻게 할까요? 선관위 홈페이지. 그렇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 밑에 보면 내 투표소 찾기 있습니다. 그죠? 네. 이거 딱 눌러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 주소와 이것을 넣어봤습니다. 시도 넣고요. 구직은 넣고 이름도 넣고 생년을 넣고요. 주민등록자리는 맨 마지막 세 자리만 넣으면 됩니다. 이게 좀 보호가 된 것 같아요. 네. 세 자리 딱 넣고 성별 넣고 검색하기 딱 누르면 주안일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저는 투표하면 되겠군요. 아 근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투표약도 보기. 약도 열려라. 끝으로 열렸을까요? 안 열리네. 안 열렸나봐요. 뭐 알아서 하시겠죠. 네,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네, 열리는군요. 오. 간신히 열렸다. 네, 이곳이 투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저는 투표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니까 지금 즉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당일날 아침에 이거 찾아야겠는데 그러다가 뭐 그냥 우려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뭐 공격이 있거나 뭐 사이버 공격 이런 게 있으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미리미리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네. 다음 뉴스. 내 표가 무효 황당한 일을 안 겪으려면 유효투표와 무효투표를 구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쉽게 해놨네. 네, 표로 딱 돼 있어요. 정규 기표용구로 사용한 것, 정규 기표용구로 사용하지 않은 것. 뭐죠? 사람 인자 표시돼 있는 것, 네. 사람 인자 표시로 안 돼 있는 것, 부뚜껑 가는 거 아무거나 꾹 찌른 거예요. 내 도장 찍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자기 도장, 인감 도장 콱 찍어버려.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지장 찍거나. 절대 안 된다는 거. 자, 일련 번호를 제거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완전히 찢어져서 정규용지 확인이 어려운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련 번호를 제거하지 않은 것도 유효투표입니다. 네. 유효투표예요. 어제 자꾸 말씀드렸는데 이거 좀 규정이 바뀌었네요. 유효투표예요. 무효투표가 아니고 대신에 옆에 이 부분 막 불로 태우거나 찢어가거나 뭐 이렇게 됐으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저기 일련 번호 제거할 때, 네, 일련 번호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직원들이 미리 잘라가지고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일련 번호를 미리 제거해놓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이거 왜 안 붙어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리 제거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투표를 한 것을 이 일련 번호와 투표용지가 제대로 돼 있는지만 들고 와서 검산할 때만 찾아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있고요.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무슨 얘기냐? 여기에 지금 이름이 있거나 이렇게 사람 후보 이름이 있거나 기타가 돼 있는 이 표 말고 기타에 추가 기표됐다. 물론 누가 중에도 추가 기표를 하겠어요. 이게 뭐 잘못 접다 네, 보니까 뭐 묻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다만 후보자를 구분할 수 없도록 여러 군데 기표가 돼 있는 것. 이건 무효표죠. 자, 왼쪽은 유효, 오른쪽은 무효예요. 자, 한 후보자에게 중복 기표된 것. 도장을 여러 번 찍었어. 나 이 사람 너무 좋아. 쾅쾅쾅쾅 찍었어. 유효네요. 유효가 된다. 하지만 한 번만 찍으면 좀 더 좋겠다. 그 얘기고요. 기표한 후에 문자를 또는 다른 곳 표시를 한 것. 연필로 낙서하거나 누구를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네. 알았죠, 연욱 씨? 네, 알겠습니다. 네. 접전에 기표되었는지 어디에 기표했는지 확인이 가능한 것. 무슨 얘기냐? 이 기표 중에 이 후보자 중간에 찍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중간에 찍으면 안 돼요. 그건 이거 무효표예요. 근데 약간이라도 치우쳐 있는 경우에는 그 표로 인정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기표하지라는 거. 기표를 하지 않거나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경우. 그쵸? 네, 문자. 혹은 뭐 다른 표시를 해서 그 사람에게 표시한 것. 안 됩니다. 하트 표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유효투표와 무효투표. 자, 다음
그래서 선관위가 방금 말씀하신 거 유무효 허위 정보를 주의령을 내렸는데 정확하게 선관위에 가셔서 정말 유효 편지 무효 편지 구분하고 싶다라고 하면 찾아보시는 건 좋겠는데 근데 선거는 참 쉽잖아요. 가서 내가 원하는 후보에게 기표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표하시고 혹여 다른 곳에 묻지 않도록 잘 접으셔서 하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19일 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11시 이렇게 2시간 단위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현재 투표율을 계속 띄워놓을 거예요. 네. 아 지금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찾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아 지금 현재 투표율이 어떻구나 하시면 되겠어요. 뭐 오후 돼서 투표율이 낮으면 투표하러 가고 뭐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냥 일찍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선관위 투표 율을 확인하시고 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투표는 꼭 하시길 바란다는 거. 네. 자 마지막 뉴스는 이겁니다. 과연 언제쯤 발표될까? 예측입니다. 정확한 거 아니고요. 당선자 윤곽은 19일날 오후 11시쯤에 나올 것이라고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얘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어서 당락의 윤곽이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7년 17대 대선 때는 지난 대선이죠. 네. 당선자 윤곽이 8시 30분에 나왔어요. 빨리 나왔죠. 잠정 개표 완료 시간은 11시 50분. 개표 완료가 11시 50분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당선자가 오후 9시에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 당선소감 굉장히 빨리 밝혔네요. 빨리 밝혔죠. 네. 2002년 16대 대선에는 오후 10시가 조금 지나서 당선자가 거의 확정됐고요. 잠정 개표 완료 시간이 10시 50분이었고 10시 30분쯤에 기자회견을 마쳤다라는 건데 올해는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되면 사실 끝까지 개표를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선 확정을 받기 시간까지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11시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선자의 음성을 한 11시 30분쯤 늦어도 뭐 그 정도까지는 보고 수 있을 것 같고 완전히 그러니까 개표가 마감되는 시간은 다음날 새벽 한 4, 5시쯤은 돼야 마감될 수 있을 거다. 개표가 완전히 마감되는 시간은 그럴 거다. 저는 한 10시 20분쯤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시 20분쯤? 왜요? 예, 후보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느낌에? 네. 그냥 느낌이에요? 믿을 것도 없어? 야, 오늘 굉장히 자료도 준비 많이 자료를 좀 대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뭐 10시 20분. 자료를 뉴스 시간은 네. 자료를 좀 네. 하지만 네. 논평 시간이라서 논평 잠깐 하면요. 예. 투표를 하는 이유 중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는 재미?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요. 저는 과연 투표했을 때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는데 저는 그 행위가 다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찍는 행위? 예.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죠. 내가 집을 나서서 굳이 그곳을 찾아가서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서 그때 되게 설레잖아요.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투표용지를 받을 때 투표용지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의심도 해보고요. 그리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두 장을 찍을 때 이거 찍었다가 혹시 접을 때 잘못 접히면 어떡하지?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찍을까? 그래서 잘못 찍었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딱 찍고 나와서 접고서 내가 찍고 있는 거 누가 본 건 아니겠지?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은 피날레는 이거죠. 통 안에다가 내가 딱 넣을 때 느낌. 나만 그런가? 좀 재밌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딱 나오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약간 좀 있어요. 뭐냐면 너무 빨라. 좀 싱거워. 뭐 이렇게 간단하지?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집에다가도 모형을 만들어 놓고 또 재밌으면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뭘 위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오늘 세탁기를 돌릴까요? 투표하고 TV를 볼까요? 투표하고 청소 내정도 할까요? 오늘 짬뽕을 먹을까? 탕수육을 먹을까? 오늘 어머니 오시면은 어머니께 뽀뽀할까요? 말까요? 투표도 하고 혼자 계속 그렇죠. 혼자 투표하고 재밌어 하시니까. 개표 혼자 하고 개표. 그렇게까지 안 할 거고요. 네. 투표하는 재미가 있다. 저는 투표하는 재미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너무 쉬워서 싱겁긴 한데 그래도 왠지 모를 뿌듯함. 뿌듯함 맞아. 야 뭔가 한 것 같아. 근데 세상을 바꾸는 일이 왜 이렇게 쉽냐고. 별거 아니잖아. 라는 느낌. 투표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요. 이번에 처음 투표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나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기도 뭐하고 쭈뼛쭈뼛하다가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 다른 데로 들어갔다가 거기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창피하기도 하고요.
근데 뭔가 배워가는 그 재미가 투표에도 있다. 굉장히 재밌는 게 아닐까. 행위만으로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인증샷 찍는 재미를 전 잘 몰랐어요. 솔직히 제 나이가 40이다 보니까 뭐 사진을 찍어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근데 뭔가 인증샷 내가 뭘 했다라는 걸 남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 그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투표소 앞에서 찍어도 좋고 조혜민의 포즈 취해도 좋고 엊그제 본 그 남녀 백허그 인증샷 찍는다는 그 이유로 백허그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 해보면 더 좋겠다. 그리고 꼭 서로에게 알려서 해봤으면 좋겠다. 투표 인증샷 어떻게 찍을 거예요? 저요? 아 그렇게 딱히 생각 안 해봤는데. 딱히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그냥 전부 찍으면 돼. 투표소 앞에서 콧물 찍으면 붙이고 되잖아요. 우리 알잖아. 어떻게 찍을 거예요? 콧물. 좀 물구나무 서기 하기 물구나무 서기 하고 한번 찍을까요? 좀 준비를 하고 오세요. 이게 내일 평일 저 버라이티긴 하지만 좀 준비를 하고 물구나무 서기, 네. 물구나무 서기. 자, 투표가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저희가 이제 이 청춘 노가리의 마지막 방송도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은 굉장히 시간을 길게 네. 11시 반 내지는 12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거 다 좀 종합해 보고요. 정말 우리가 투표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투표하는 재미 끝까지 한번 얘기해 볼 시간도 하겠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금방 끝날 9시까지 한다고요? 저희는 네. 피곤하니까요. 피곤하니까. 네. 답이 조정됐습니다. 다시 9시까지 하는 것으로 조정됐다는 말씀 드리고 내일 마지막 방송이니까 꼭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내일은 좀 준비해가지고 오시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